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 뭐냐면, 일간이 뿌리를 못 내렸을 때, 이제 겁재가 사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 이제 이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일간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죠. 나는 이제 뿌리가 없어요. 일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겁재가 뭐 월간에 있든 뭐 연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상관없이 이제 겁재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장간에 이제 겁재가 있는 경우죠. 이럴 경우 돈에 대한 욕망이 그만큼 크지만 그걸 이뤄낼 힘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겁재가 반드시 돈에 대한 욕망으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돈에 민감하다, 돈독에 올랐다, 쉽게 얘기해서 뭐 돈독에 오른 사람이다, 돈독에 오른 사람이다.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겁재를 좀 돈에 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뭐 돈밖에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이익 추구를 안 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근데 이제 이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뭐 이 세상은 전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만 부각한다든지 장점만 부각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장점도 있고 때로는 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겁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 그만큼 크지만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꼭 겁재가 뿌리가 있어가지고 겁재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꽤 있어요. 의외로 사주 한 10명 보면은 1명 정도가 일간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비중이 좀 높아요. 일간이 뿌리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일간에 뿌리가 없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천간에 있는 거는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다. 이게 이제 일종의 꿈이고, 이제 이상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장간은 그건 뭐냐, 이거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거, 이루다. 그래서 천간에만 있고 지장간에 뿌리가 없으면 뭐든 이게 뭐 일간이든 뭐 정관이든 편관이든 뭐 식상이든 뭐든 간에 꿈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뭐든 꼭 비견이 아니어도 모든 천간에 뭐가 있는데 그게 뿌리를 못 내리다 그러면 전부 꿈이자 이상이고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지장간에 뿌리를 내려야 이걸 이룰 수 있고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이 이루고 현실을 이룰 수 있고 뿌리를 내려서 이룰 수 있고 현실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다 그런 거예요. 역할을 하다.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천간에 있는 게 뿌리를 내려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간이 지금 뿌리가 없다는 거는 내가 내 역할을 못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한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하다. 이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게 내가 내 역할을 못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사주 일간이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이고 이 중심이에요. 중심. 이 육친론에서만 이거는 이제 간지론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육친론에 있어서 이 일간이 주인이고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 아니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한테. 내가 살아있어야지 이 세상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자 내가 왕.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자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종왕격이라는 게 나오죠. 종왕격. 종왕. 우리가 이제 격국론에서 이 종왕이라는 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왕과 같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육친론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지론적인 관점이 아니고. 근데 이 내가 뿌리가 없을 때는 내가 내 역할, 내가 주인 행세를 못하고 왕 역할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뿌리가 없으면 내가 주인 역할도 못하고 왕 역할도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내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가 나를 쥐고 흔들겠죠. 누군가가 내 주인 역할을 하고 왕 노릇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뿌리가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하니까 누군가는 다른 존재가 내 역할을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쥐고 흔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 끌려다니겠죠. 그게 뭐냐? 천간에 있는 게 뿌리를 내릴 때. 즉 겁재가 천간에 있는데 겁재가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겁재가 나 대신 내가 내 역할을 못하니까 얘가 주인 역할을 하고 왕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는 거예요. 돈에.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의리냐 배신이냐 할 때 누구를 의리를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둘 다 친구예요. 둘 다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소꿉친구. 얘는 이제 의리로서 만난 친구. 얘는 대학 친구. 그래가지고 얘는 만나면 돈 얘기밖에 안 해. 이럴 경우 돈 얘기밖에 안 해. 얘는 대학 친구라서.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친구가 이제 겁재죠. 겁재. 그리고 얘는 의리를 이제 추구하는 친구니까 비견인데 내가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릴 경우,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린 경우에는 비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내가 의리를 따를 것이냐 돈을 따를 거냐 할 때 이 돈이 겁재가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나를. 그럼 나는 얘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얘한테. 이게 근본적인 원리예요. 근본적인 원리. 그래서 이게 겁재가 아니고 겁재도 있는데 상관도 있다. 근데 상관이 뿌리가 있다. 이 상관은 귀신이잖아요. 귀신. 귀신이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쥐고 흔들어요.
이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무당이 신이 들어오면, 왜 애기 목소리도 내고, 막 혼자 춤추고, 막 귀신 흉내 내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이게 내가 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간이 뿌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식상이다. 식상이 있는데, 식신이 있는데, 이번에는, 식신이라고 하지 말고, 정제가 있다. 그럼 이게 남자면, 정제는 부인이잖아요, 부인. 근데 이게 뿌리가 있어요, 부인. 그러면 나는 부인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여자한테. 또는 직장한테 끌려다니고, 내가 내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 이게 가장 근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한 연후에 지금 질문이 겁재가 이렇게 있는 사람, 겁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가 있는지는 뭐 지금 이제 얘기는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겁재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경우에 나는 이 사람 이제 이분 질문이 뭐냐면 돈에 대한 욕망이 그만큼 크지만, 아니에요. 이거 욕망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내가 끌려다니니까 자꾸 이익을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익에 자꾸 눈이 가요. 이익에. 그러니까 돈에 휘둘리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다. 돈에 휘둘리는 거지, 이게 돈 욕심이 많은 거는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돈에 자꾸 끌려다니니까 쟤 돈 욕심 많은가 보다 이렇게 좀 보이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욕망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내가 거기에 끌려다닌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내가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내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게 돼요.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비견이 뿌리가 내렸어요. 비견이. 운에서 비견이 딱 뿌리가 내렸어요. 그러면 중심 잡는 거예요. 중심 잡다. 그러면 이러면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내 중심을 잡고서 내 스스로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항상 내가 남에게 끌려다니다가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움직이다. 주체적으로. 내가 이제 주인인 것처럼 남한테 끌려다니지가 않고, 내가 주인 노릇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중심을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의 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론의 힘. 왜 이론의 힘과 관계없냐면, 이런 사람 부자 많아요, 부자 많아요, 부자 많다. 일간이 뿌리가 없는데, 겁재는 뿌리가 내려요. 그럼 부자 아주 많아요. 전형적으로 이게 부자들이 아주 많은 사주예요. 왜냐하면 돈에 자꾸 휘둘리고 끌려다니는데 계속 돈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당연히 많겠죠.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이론의 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현재 부자예요, 현재. 이제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50세예요, 50세. 현재 나이가 50세. 현재 나이 50세. 근데 내가 가난해요. 근데 40세 때는 부자였어요. 작년에 망했어, 내가. 49세 때 부도. 49세 때 부도가 돼가지고 50세 때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지금 현재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40세 때는 부자였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가난해도 과거에 부자였는데 내가 이걸 이뤄낼 힘이 없나요? 이뤄냈잖아요, 이거 벌써. 이뤄냈잖아요, 과거. 근데 이 부자일 때는 점쟁이를 찾아오지 않아요. 어려워야
어려워야 점쟁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어려워야.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점쟁이 안 찾아요.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점쟁이 찾아오지 않아요. 힘들어야 점쟁이를 찾아온다고요. 근데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왔는데 점쟁이가 이러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사주가 이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걸 이뤄낼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부자였어요. 만약에 40세 때 우연히 친구 따라 점집에 갔는데 친구가 사주 보고 나서 야 너도 같이 한번 봐라 해가지고 나도 봤어요. 봤는데 점쟁이가 딱 보더니 너는 네가 돈에 대한 욕망이 많은데 그걸 이뤄낼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들겨 맞아요. 이런 엉터리 점쟁이, 나 지금 부자야, 잘 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점쟁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현재 힘들어가지고 올 경우에 네 사주는 뭐 이렇게 힘도 없고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과거에 잘 나갔을 때도 있다고. 잘 나갈 때는 다 이뤄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힘이 없고 가난할 때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너는 뭐 힘이 없어, 뭐 신약한 사주야, 이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잘 나갈 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이런 엉터리 점쟁이를 만나 야단 맞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점쟁이를 안 찾아가거든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점쟁이들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안 나갈 때도 있겠지만. 근데 잘 나갈 때가 있는데, 잘 나갈 때에 만약에 남편이 잘 나가다 부인이 찾아왔어요. 점쟁이한테. 부인이 예를 들어서 1980년도 80년에 남편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부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점쟁이가 이제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잘 나간다고. 남편이 우리 부인이 얘기하기 우리 남편 요번에 승진했어요. 뭐 회사 대기업에서 승진했어요. 그럼 뭐 점쟁이가 사주 좋아서 그렇다고. 1990년도에 찾아갔어요. 1990년도에 부인이 다시 우리 남편 현재 지금 잘려가지고 그럼 남편 저기 사주가 안 좋아가지고 직장에서 자꾸 잘린다고 승진도 못하고. 근데 과거에 승진하고 잘 나갔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보고서 뭐 안 좋다 이렇쿵 저렇쿵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99%의 점쟁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잘 몰라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인생의 부침, 잘 나가고 안 나가고의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단면만 보는 거예요. 단면만. 인생에 대해서 단면만을 얘기하더라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사실은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고 좋고 나쁨이 불명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아주 명확하게 그냥 가려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대부분 점쟁이가 그래요. 대부분.
인생이 진짜 뭔지 잘 모르고 점쟁이 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99%. 실제 만나서 점쟁이 얘기해보면 아주 인생을 단면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단편적으로. 또는 단면적으로.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잘 사는 사주예요. 이렇게. 일간은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겁재는 뿌리를 내린 경우가 대표적인 잘 사는 케이스. 대표적인 잘 사는 케이스. 이런 경우가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 10명 중에 9명은 보통 이상 살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사주가 의외로 많거든요.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리면서 겁재는 천간에 있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평균 이상 잘 살아요.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돈에 민감하죠. 돈에 민감. 그래서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쫓아다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자꾸 돈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익에 민감하고 대체로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요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거. 굳이 꼭 겁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만약에 정관이 있다. 근데 정관은 뿌리가 있다 그러면 정관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얘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잡고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본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꼭 친구를 데리고 다녀요. 친구 데리고 다닌다. 또는 친구 따라 다닌다. 10이면 9명이 혼자 다니지 않고 꼭 친구나 엄마나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따라다녀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약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약하지 않아요. 약하다면 뭐가 약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의지력이 약하냐? 아니에요. 힘이 약하냐?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신약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 외모 보거나 성격 보거나 뭐 그 사람 뭐 옆에서 지켜보면 이 사람이 신약한지 아닌지 절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레슬링 선수, 굉장히 힘도 좋고 뭐 과격하고 용감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운동선수. 특히 격투기, 예를 들어서 격투기 운동선수다. 굉장히 강하고 뭐 의지력도 강하고 끈기도 있고 체력도 강하고 용맹하고, 그래서 뭐 신강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시작한 사람 아주 많아요. 사주만 보면. 그래서 겉으로 외모나 어떤 성격이나 이거 봐가지고는 구별 못해요. 알아맞추지 못해요. 그러면서 신각 신약을 엄청나게 따져요. 왜 역술인들이 신강 신약을 따지냐? 아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아는 게. 그러니까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나 따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도 못 맞추면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현실. 그 역술인들, 이 역술계를 진짜 이렇게 주유천하를 해보면 진짜 통탄할 일이 많아요. 개탄스러워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맞춰봐라 하고 실제로 문제 내면 하나도 못 맞춰요. 다 도망가요. 결국은 도망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역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요지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요지경이 아니면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거는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다 그런 거예요. 혼돈, 혼란, 무질서. 이거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얘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요지경이 아닌 거는 질서정연이겠죠. 질서정연. 질서정연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스톱.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질서정연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러면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는 어떻게든 계속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려니까 질서정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혼란, 무질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주가. 그럼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질서정연하면 변화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주는 스톱이에요. 스톱.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근본 원리인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우주는 이렇게 혼돈, 혼란, 거짓, 부정, 부패,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네. 이제,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욕망하고는 크게 겁재를 돈에 대한 욕망이라고 굳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의미는 돈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지, 욕망이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린 거는 아니나 정확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회항에 대한 지금 요즘 이제 한참 뉴스에 나오는 땅콩 회항이라는 게 있죠. 땅콩 회항 조연아. 난 조연아 그 뉴스만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부럽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자를 정신 나간 여자다, 미친년이다, 이렇게 욕들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럴 수 있느냐, 겨우 땅콩 하나 이렇게 이제 접시에 담아오지 않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너 내리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난 솔직히 부러워요. 돈의 위력인 거죠. 돈의 위력.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설문조사하면 지금 가장 부러운 여자 누구? 그러면 조연아일 것 같아요. 나 조연아. 쪽팔리는 거는 한 달, 길어봐야 뭐 한 2달. 쪽팔리고 말지 지금까지도 돈 많이 펑펑 쓰고 살았고 앞으로도 뭐 망할 일도 없고 잠깐 쪽팔리는 순간이고 돈 많은 거는 영원한데 부럽지 뭐.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거 음양오행으로 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만한 그런 거는 뭐 없죠 뭐. 지금 이 대한항공 이 땅콩 회항에 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걸 뭐 음양오행적으로 어떤 뭐 궁금한 거.
근데 이제 조연아의 사주는 모르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는 것도, 대한항공이 회사잖아요. 개인 회사. 물론 개인 회사는 아니죠.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죠.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죠. 대한항공이. 법적으로 주식회사지만, 오너면은 왕이잖아요. 왕.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사적자치라고 그래. 사적자치. 이 사적자치라는 거는 법률 용어인데 뭐냐면, 개인 간의 활동에 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마라 그러는 원리예요. 개인의 일은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야 사적자치라는 게, 이게 이제 민법상의 원리고 아주 이제 법의 근본 원리죠. 사적자치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 조연아가 왕 아니에요, 왕. 그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회사에 지금 사장이잖아요. 기내 서비스를 맡고 있는 왕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뭐 국영기업도 아니고, 이거 대한항공 국영기업 아니잖아요. 국영기업. 국가에서 하는 기업도 아니고, 오너로서, 왕으로서, 그냥 부하 직원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너 내려라. 그 별일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국가에서 관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회사가 대한항공이 국가기업도 아니고, 개인 기업이고, 물론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직원이 뭐 잘 모르면, 내가 야단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오너로서. 그런데 왜 그걸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왜 간섭을 해?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사회적인 사건도 아닌데, 왜 이걸 국가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왜 나를 욕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적 자치가 공공의 문제가 되면, 사적 자치가 개인의 일이, 사적 자치라는 게 이제 개인의 일인데, 이게 공공의 문제가 되면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국가 개입. 자동 개입은 아닌데, 뭐 국가 마음이지, 뭐 대통령 마음이지. 일단 공공의 문제가 되면,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이 아무리 개인 회사라고 해도,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민이잖아요, 국민. 대한항공의 직원들은 국민이잖아요, 국민. 근본적으로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국가는. 아무리 이게 사기업이고 뭐 개인회사고 간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회항을 해서 규칙을 위반하게 되고, 그 규칙은 왜 만들어 놨냐면 위험하지 말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칙을 위반하게 돼서 국민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회항을 하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 또 승무원, 전부 국민 아니에요. 그걸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문제가 돼서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조연아가 관제구설이 들은 거죠. 이거는 어떤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회사나. 아무리 개인 회사인데, 아무리 개인 회사다. 직원이 5명밖에 없다. 직원이 5명. 직원 5명인데, 개인 회사에 직원 5명이면 뭐 막 뿌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기업도 아니고 막 뿌려먹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회사니까. 그런데 이 직원이 만약에 어떤 위험에 빠뜨려지게 된다면 위험한 일을 시킨다든지 회사에서 이 직원들 아무리 개인 회사인데 위험한 일을 시킨다든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국가 개입. 근데 이거를 남용하게 되면은 사적 자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남용하게 되면. 따지고 보면 개인은 전부 국민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개인은 국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모든 개인은 따지고 보면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남용하게 되면 모든 개인한테 국가가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남용을 하게 되면 남용. 근데 이 남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왕마음이지 뭐. 왕마음. 지배자의 마음이죠 뭐. 지배자. 그래서 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왕마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왕마음. 법은 아무리 만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왕이 야 쟤 잡아다가 두들겨 깜빵에 집어넣어. 왜요? 쟤 직원 위험하게 시켰잖아. 한겨울에 추운데 응? 밤에 지금 밖에 영하 10도인데 밖에 나와서 일 시켰다며? 그래 쟤네들 저 동상 걸어가지고 병들면 어떡해. 국가는 쟤네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저 회사 직원 5명밖에 없는 그 코딱지만한 회사지만 저 사장 저기 직원들 얼어 죽였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깜빵 집어넣어. 그럼 깜빵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남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용. 그게 권력 남용이에요. 왕마음이에요. 결국은 누구든지 그냥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구실로 그냥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법에는 범죄에는 사회범죄가 있어요. 사회범죄, 국가범죄, 개인범죄. 국가범죄는 이거는 이제 반역. 사회범죄가 뭐냐면 지금 김은미 사건에 그 도시락 폭탄 테러 안에 있잖아요. 폭탄, 방화. 그게 사회범죄예요. 사회범죄. 개인의 범죄가 아니에요. 이 방화라는 거는 불을 지르는 거잖아요. 산불이나 집에다 불 지르는 거. 이거는 사회범죄가 돼요. 왜냐하면 다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개인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범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방화 같은 거. 지금 그 도시락 폭탄 던진 그 고3. 그거 큰 죄예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회범죄고, 그거는 산불 낸 거하고 똑같은, 굉장히 산불이 아니라 이제 집에다 불 지르고 하는 그런 사회범죄예요. 그 법리적으로 따지면 큰 죄예요. 물론 별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땅콩 해양에 대한 조현아가 왜 그런 구설이 들었겠느냐? 뭐 정관이 충을 맞았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정관이 충이면 이게 이제 망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직위 해제. 지금 이제 직위 해제된 거죠. 망신과 직위 해제된 거죠. 그래서 조연아는 지금 뭐 정관이 여기가 충이 들었거나 아니면 여기가 정관인데 이게 충을 맞았거나 뭐 이런 운일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올해 운만 지나면 뭐 다시 뭐 달라지겠어요. 회사가 망하기 전에.
대한항공이 망하기 전에 뭐 달라지겠어요? 잠깐 그냥 망신 나가고 마는 거지. 다시 뭐 복귀하겠죠. 뭐 돈이 최고죠. 돈이 결국은 사람들이 조연아 욕해도 막상 조연아 앞에 가면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돈의 위력 때문에. 안 볼 때 욕하는 거지. 요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윗질문이 이제 백호대살이 뭐 어떤 거냐. 근데 이 살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살 그냥 살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신살이라고 하죠. 신살. 뭐 관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관살이라고 할 때는 요 관은 정관을 말하는 거고 살은 편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백호대살 있고 뭐 많잖아요. 괴강살도 있고 부벽살, 뭐 망신살, 뭐 효신살, 뭐 굉장히 많아요. 무슨 살자 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신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원래는 백호살이죠. 백호살인데 대자를 한번 붙여준 거예요. 아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왜냐면 이제 호랑이 자가 붙으니까 아 이거는 좀 특별하다. 우리 대자 붙이자 해가지고 백호대살 그러는데 그냥 원래는 백호살이죠. 백호살. 뭐 보통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이제 많이 나거나 원래는 이제 호랑이한테 붙잡힌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런 살들이 한 200가지 돼요. 200가지나 되다 보니까 뭐 막 걸려요. 개나 소나 막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뭐 이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데. 그런데 이런 사주 보면 막 걸려요. 뭐 백호살이고 뭐 뭔 살이고 다 걸려요. 막 걸려요. 누구든 이렇게 막 걸리는 그 신살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겠죠. 그럼 이거 왜 필요하느냐. 안 풀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누가 형편이 안 좋다. 누가 형편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살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넌 무슨 살 때문에 그래. 너 여자 같으면 너는 마흔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 너는 괴강살 때문에 그래. 여자들은 이제 이 괴강살이 있으면 시집을 못 간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백호살이라는 건 원래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많이 나는 살, 큰 사고 나는 살. 괴강살은 이게 꼭 남자 같다. 여자면은 팔자가 이제 순하고, 이렇게 좀 성격도 순종적이고, 얌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괴강살이면 굉장히 여자지만 드세다. 이 드세기 때문에 이제 시집도 못 간다,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시집 못 가는 노처녀가 있다. 그러면 그냥 넌 괴강살이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써먹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살을. 그래서 이제 이 점쟁이, 특히 이제 이 무당 쪽, 사주를 학문이 약한 역술인들, 역술인들도 학문에 강한 역술인이 있고, 학문이 약한 역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문 강, 학문 약. 학문이 강한 역술인은 이제 저 같은 사람, 지평선, 최강이죠, 최강. 오로지 학문. 그런데 학문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역술인 중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문이 약해도 잘 맞출 수도 있어요. 신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풀이 방법이에요. 풀이 방법. 이 살들이.
그래서 학문이 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무당들이 학문이 약해요. 무당이 학문은 약해요. 원래 공부 안 하잖아요, 귀신이. 아니, 귀신은 저절로 능력을 배우게 돼요. 저절로 능력이 생기다. 능력이 생기다.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 붙으면 저절로 능력이 생겨요. 이게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으면 저절로 능력이 생긴 게 뭐냐면, 왜 배우지도 않던 뭐 핀란드 말을 한다든지 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벼락 맞고 깨어났는데 갑자기 뭐 아프리카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 또는 얘가 음악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피아노를 잘 치더라. 또는 뭐 얘가 갑자기 막 이제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귀신 얘기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피아노를 잘 치더라. 춤을 잘 추더라. 신들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신들리면 능력들이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귀신은 저절로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귀신이 원래 춤추다 죽은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춤추다 죽은 귀신이 얘한테 딱 들어가면 댄서가 되는 거예요. 댄서.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귀신이 들린 애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능력이 생겨요. 저절로. 그런 거 많잖아요. TV에서 보면 뭐 갑자기 얘가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심하면 외국어도 뭐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도 하고 막 그게 전부 귀신 들고 막 이게 친들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당이 됐는데 공부를 했겠어요? 공부를 안 했겠죠. 공부하다 죽은 귀신이 들어가면은 학문이 되겠는데 공부하다 죽어가지고 귀신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공부하다 죽으면 귀신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죽은 귀신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능력은 있어서 이 무당은 학문에는 약해요. 무당이. 무당한테 사주 가리키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식신은요? 식신은 도사잖아요. 식신은 수행하다. 식신은 수행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수행하다. 그래서 식신이 많으면 전부 배워요. 배우다. 배워서 능력을 익히는 거예요. 능력을 익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상관은 능력이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기다. 그런데 식신은 반드시 혼자서 배워야 돼요. 혼자서. 그래서 식신이 많은 사람은 배우러 다니다가 시간 다 가요. 식신 많으면. 사주에 식신이 많으면 뭐 이렇게 배울 일이 많어. 선생도 많어. 그래서 이 선생 저 선생 이거 배울 때마다 선생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춤 배우면 춤 선생이 있어야 되고 피리 불면 피리 배우면 피리 불어주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식신이 많은 사람은 선생님이 많아요. 선생님이. 이 사람이 아는 선생님이 많아요. 그런데 상관이 많은 사람은 배울 일이 없잖아요. 저절로 알게 되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상관이 많으면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알아지는데 뭐 배울 필요가 있나요?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사주에 식신이 많으면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많아요. A 선생, B 선생, C 선생. 선생들은 많이 알아요, 식신. 근데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배우러 다니지 않아요. 저절로 알아지는데 못하러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도, 아는 선생도 별로 없고.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괴강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 시집이 늦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집 빨리 간 사람도 괴강살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살은 그렇게 살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맞는 경우가 그거는 종종 있어요. 굳이 살을 보고 싶다, 내가 굳이 꼭 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중복 여부를 보세요. 중복 여부. 예를 들어서 괴강살이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면 한번 찾아볼게요. 괴강살이 뭐하고 뭐가 들어야 괴강살이더라? 그거를 내가 알려줄게요. 중복 여부가 뭔지. 예를 들어서 괴강살이 뭐하고 뭐가 생기면 괴강살이냐면 이거 꼭 인터넷에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괴강살. 그게 간지가 뭐가 이렇게 겹치면은, 뭐하고 뭐가 만나면 이제 괴강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괴강살에 대한 여자가 이제 얘기들이 많아서 내가 뭐하고, 간지 뭐하고 뭐가 만나야 괴강살이 되나 라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안 보여.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뭐냐면 경진, 경술, 그 다음에 임진, 임술, 요게 괴강살이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요게 괴강살이래요. 간지가 요렇게 배치가 되면 요게 괴강살이 된다는 건데, 중복 여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하고 일이 경진년에 임진일생이다. 그럼 괴강살이 2개가 든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 2개. 이러면 이게 하나가 든 게 아니고 중복이죠. 이렇게 살이 어떤 살이든 뭐 백호살이든 뭐 부벽살이든 뭐 많잖아요. 망신살이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제 조합이 된 건데 지지끼리 조합이 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복웃기 된 거.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진년에 임진일생이다 그러면 여기도 괴강이고 여기도 괴강이잖아요. 그 괴강이 2개가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살이 3개 정도 들잖아요. 3개 정도. 3개 이상. 2개까지는 약하고 3개 이상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살이 중복돼 가지고 사주에 여러 번 나타나면, 사주 원국에 운으로 말고 원국으로 3개 정도 나타나면 좀 이거는 유의미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약간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요. 확실히. 그것도 내가 확인해 봤어요. 전에 연구할 때. 그래서 살이 한 3개 정도 겹치면은 어느 정도 약간 의미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는 내가 좀 경험상으로는 느껴봤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더 좋게 알아맞힐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은 그냥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알면은 오히려 그거를 좀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악용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가치도 없고,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살들이. 예, 지금 몇 시니까 잠깐 쉬고요. 다음 이제 10분 후 잠깐 쉬고요. 다음에는 저거를 한번 이제 10분 후에 저거를 또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체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형론. 사주학에 보면 체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사주학 공부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봤을 법한 얘기예요. 체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체형론이 뭔가를,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체형론이라는 게 뭐냐. 근데 내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사실은 내가 사주풀이 할 때, 해석할 때. 체형론으로 굉장히 많이 풀이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체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는 아닌데,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면 뭐 답이 없어요. 체형론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책에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또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형론이 뭔지 잠깐 이제 또 이론 공부를 잠깐 해볼게요. 네,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체형론이 아니라 채용론이었네. 채용론. 아, 참. 채용론. 체형이 아니고 채용이었어요. 채용. 내가 실수했어요. 깜빡했네요. 채용론. 사주학에 보면 이제 채용론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참, 채용론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사주학 어떤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채용론 이런 게 있어요. 채는 이제 본체를 뜻하고 용은 작용을 뜻한다. 채는 근본도가 상태를 의미하고 용은 작용과 변화를 의미한다. 뭐 채는 선천이고 용은 후천이다. 굉장히 어려운 마치 도학에 대한 뭐 얘기처럼 들리고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상당히 학문적인 것처럼 보이죠. 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채는 사물의 본체, 근본적인 걸 가리키며 용이란 사물의 작용 또는 현상, 파생적을 가리키고 뭐 어려워. 사주학 책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학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상당히 좀 사주학 이론에서 가장 학문적 깊이가 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채용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풀이 방식이 이거예요. 채용론. 이게 천간과 여기가 천간이고 여기가 지지인데 천간과 지지의 내용이 다른데 천간은 뭐냐? 천간은 어떤 원리인 거죠. 원리. 근본 원리, 근본 형태. 그리고 이게 땅에 내려오면 이게 어떤 행위가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천간은 어떤 원리고 땅은 행위고 지장간은 뭐냐? 지장간은 이제 능력이죠. 능력. 이 사람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 천간이 바로 채고 지지가 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냐? 쉽게 설명을 하면 채는 명사적 의미예요. 명사. 용은 동사. 그럼 명사와 동사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정인이 있다. 그러면 이 천간에 정인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학문 이렇게 표현하고 지지에 정인이 있다. 그러면 공부하다. 이거는 명사잖아요. 명사. 이거는 동사. 공부하다. 뭐를 만들다. 그래서 지지에 정인이 있으면 뭐를 만들고 제조업을 하고 뭐. 그러니까 지지는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지지는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행위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천간은 명사로 쓰이고. 이게 채용론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천간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개수가 땅에 내려오면 땅으로 내려오면 자가 된다. 그리고 자에는 지장간이 임계가 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게 땅으로 내려오면 뭐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채용론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했던 게 채용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관념적으로 보통 이제 공부하는 책에 보면 관념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원리는 뭐냐? 왜 천가는 명사고 지지는 동사가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많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것이 땅에 내려오면 인이 되고 지장간은 이제 무병갑이죠. 무병갑. 이게 하늘에 있는 갑이 땅으로 내려오면 인이 되는데 인 안에는 무병갑이 섞여서 조합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원리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 배우잖아요. 원소 주기율표,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 우리가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가장 가벼운 원자는 H, 수소, 두 번째는 헬륨, 세 번째는 리튬, 네 번째가 이게 뭐예요? B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쪼개고 하면 결국은 이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게 다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의 만물은 결국은 이 순수한 원소들이 결합된 혼합물이다 라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게 원래 순수한 물질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혼합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잖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우리가 물도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혼합물이잖아요. 수소와 요 산소가 H2O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물이잖아요. 근데 물을 쪼개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 근본 물질인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다라고 하고, 이 원소 주기율표 이게 근본 물질이잖아요. 근본 물질. 이런 식으로 이게 화학자와 물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해내서 알아낸 거잖아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우주에는 순수한 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 광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여튼 모든 뭐 피고 살이고 뭐 간에 다 결국은 혼합물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주의 원리인데, 이게 이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이게 순수한 물질, 순수 물질. 이게 혼합 물질. 그 혼합은 무와 병과 갑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인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땅에 내려오면, 하늘에 있는 갑이, 땅에 순수한 물질 갑이 땅에 내려오면 인이 되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고 다른 물질 무나 병이 끼어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으로 끼어들어오고 무는 유리로 끼어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인은 결국 혼합물질이 되었다, 혼합물질이더라라는 거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 배운 거하고 세상의 이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주는 음양오행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하더라라는 거죠. 우주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뭐 가상의 공간이라든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평행우주론 이런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틀려요. 나중에 밝혀지겠죠. 지금은 과학자들이 상상하기에 내가 다른 세계에 우주의 어떤 세계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내가 다르게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의사였는데 내가 피치 못해서 내가 의사가 안 되고 다른 그냥 영업사원이 됐는데 다른 공간, 다른 우주의 어디인가에는 내가 의사로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 이게 평행이론이에요. 우주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근래에 연구를 한 게. 그런데 그건 틀린 거예요. 평행우주는 우주는 하나라는 원리에 위배돼요. 우주는 하나의 원리를 가진 우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것에 위배돼요. 평행우주는. 그래서 평행우주는 틀린 이론이에요. 지금은 그게 틀린지조차 검증을 못하지만 언젠가 그걸 검증할 날이 온다면 이건 틀렸다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과학자들이 틀린 거 많아요. 틀려가지고 없어진 이론들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문인 거죠. 네. 그래서 채용론이라는 거는 별개가 아니고, 채용론은 별개 아니고, 이 채가 천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이 용이 지지의 활용법, 활용이나 쓰임새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별거는 아니에요. 별거는 아니고,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딱 찍어가지고, 의미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이런 거, 이거 아니냐. 개념은 확실하게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어렴풋하게 만들어낸 게 채용론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주는 천간의 본질과 지지의 활용 또는 쓰임새로 나눠진다. 이게 명확하게 구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채용론이라는 거는 역학자들이 아직 거기까지 천간과 지지의 정확한 의미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어렴풋하게 지금 감을 잡고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 채용론이에요. 별거는 아니에요. 네. 그럼 이론은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론적으로 또 궁금한 거. 아니면, 프리알사주라든지. 예, 반갑습니다. 네, 프리알사주나 아니면 이론적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늦으셔도 제 방송 보시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리알 사주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뭐 이론적으로 뭐 궁금한 것도 괜찮고. 아니면 프리알 사주를 주셔도 좋고요. 성격은 어떤가요? 어떤 성격이요? 예. (71년) 또 이분이요. 사주로 성격을 알아맞추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격이라는 게 이게 참 오묘하잖아요.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오묘해요. 사람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쌍둥이도, 그러니까 사주가 같은 쌍둥이나 아니면 동일하게 이렇게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도 사주는 똑같잖아요. 사주는 똑같은데 성격에는 오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주의 어떤 성격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오묘하고 미묘하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요.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단순하지가 않고 오묘하고 미묘하고 그렇죠. 그럴 때 우선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사주로 보려고 한다면 드러나는 면과 드러나지 않은 면이 있어요. 드러나는 면과 드러나지 않는 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면과 속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런 차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면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천간인 거예요. 천간. 그리고 속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이제 내면의 모습 또는 감춰진 모습, 이런 것들은 지장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천간을 보면 이제 천간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어가지고 천간을 보면 일단 화가 없죠. 화가 없고 토도 없고 금은 2개고. 그래서 그럼 제일 천간에 많이 보이는 게 금이니까 금이라는 거는 강한 성격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강한, 단단함.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도 금이 천간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성격이다. 근데 이 강한 성격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예를 들어 어떤 역경이나 고난 같은 거를 닥쳐도 나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강인한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이거는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별일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 문제가 물론 넘어갈 수도 있는 별게 아닌 문제도 있고 또는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도 판단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
A라는 사람이 볼 때 이거는 별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뭐 별일 아닌 문제인데 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걸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호들갑을 떤다든지 이러면 또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 금이라는 거는 단단하니까 유연성이 부족하는 거예요. 유연성. 강한 성격. 유연성은 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이제 목도 있어요. 목도 있고, 하지만 금이 2개씩이나 있으니까, 금이 강하니까 상당히 강한 성격인데, 근데 이제 이분한테 보이지 않는 감춰진 면은 화가 강한 거예요. 화는 지장간에 있는데 위로 천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은 사실은 화가 강한데 그게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러나 성질을 내면 밖으로 나오겠죠. 사주에서 이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밑에 이 화가 겉으로 천간에 없다고 해가지고 항상 숨어 있느냐, 겉으로 항상 안 드러내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사주는 겉으로 기본은 이러한데 이 사람은 속 안에 들어있는 이런 화기운을 표현하지 않고, 이 화기운은 뭘 말하냐면 뜨거운 성격, 다혈질을 말하는 거죠. 다혈질적인 측면이 이 밑에 숨겨져 있는데 이게 분출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게 꼭 운이 들어와야지 분출되느냐, 운이 안 들어오면, 즉 화가 바깥으로 안 나오면 분출 안 되겠느냐, 또는 화가 바깥으로 나올 때 분출되겠느냐를 따져본다면 그거는 이제 일진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제 그것까지 따져보려면 예를 들어서 병인일이다. 일진이 이제 병인이에요. 그러면 병이, 이 화가 바깥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이런 날 성격이 화를 내더라 라는 거예요. 성질이. 굳이 따진다면, 그리고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렇게 천간에 화가, 병화나 정화가 올라올 때 이 여자분은 성질을 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성질을 내면 이 지장간에 있는 게 바깥으로, 지장간에 이제 강하게 숨겨져 있는데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폭발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는 게 이게 주관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폭발을 했더니 상당히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람이나 뭐 어떤 손님한테 화를 냈는데 속 시원하더라, 옆에 있는 내가 속 시원하더라, 이러면은 또 반가운 거 아니에요. 화가 이러면 나한테 그러면 반갑고 득이 되니까 이때는 또 좋다 이러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나한테 화를 냈다. 그러면 나는 또 싫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는 다분히 주관적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지 내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미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본 성질은 그러한데 이게 나한테 이로우냐 또는 불리하느냐,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만을 평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간에 화가 많으니까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폭발이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거고, 나한테 폭발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건 또 싫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이니까 이제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일단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껍데기님이 바라는 여성상은 부드럽고 나에게 헌신적이고 이제 이런 사람을 바라겠죠. 그런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든지 내가 사귀는 여자 또는 나랑 같이 사는 여자는 나한테 잘해주기 바라고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바람은 다 그래요. 아무리 그 처덕을 본다. 여자 덕을 많이 봐가지고 내가 편하게 산다. 그럼 내가 편한 만큼 내가 얻는 게 있는 만큼 또 잃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럼 결국 그러면 뭐냐? 궁극적으로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또 나한테 온순하게 하고 나한테 잘하고 나를 떠받들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언젠가는 내 뒤통수 치고 배신을 할 사람인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건데, 한결같으면 되거든요. 한결같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한결같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이나 신뢰가 뭐냐? 이게 돈이에요, 돈. 화폐. 화폐를 그래서 신용이라고 불러요. 신용. 영어에서는 money라고 안 해요. 학문 용어로서는 신용이라고 불러요, 돈을. money라고 안 해요, money. 경제학적으로는 화폐를 money라고 하지 않아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돈을 신용이라고 불러요. 신용. 왜냐하면 돈은 믿음의 결정체예요. 돈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은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 진짜 뒤죽박죽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궁극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뭐냐? 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이라는 존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거고요. 이 믿음이나 신뢰라는 거는 뭐냐면 한결같다라는 거죠. 한결같다라는 건 또 뭐냐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미래 예측 가능. 만약에 한결같지 않고 수시로 바뀌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존재는 한결같은 존재되고, 그러려면 믿음과 신뢰가 강한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든 나쁘든. 나한테 악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악처, 소크라테스의 부인 같은 악처라도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여자의 행위를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한결같다면 이 여자의 행위를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뭐를 했다면 이 여자 들어가면 틀림없이 뭐를 하겠지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 제일 무서운 게 불안이죠. 불안. 인간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불안. 미래 예측이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미래 예측이 되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 미래 어떻게 될 건. 이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사주상으로 겁재예요. 겁재. 언제든지 배신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분은 겁재가 없어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뭐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을 내가 예측할 수 있고. 그게 이 여자분의 강점이에요. 가장 좋은 점. 한결같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겁재 있는 사람은 한 배신만 때리냐?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겁재가 많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배신 덩어리고 언제든지 돈만 보고 나를 버릴 수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일단 지금 구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뭐 이제 시켜야죠. 뭐를 하든가 뭐 직장을 다니든지 일단은 뭐 지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주이기 때문에 말년을 좀 의지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이냐? 그건 아니에요. 겁재운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운에서 겁재가 이렇게 들어오면 또 배신을 때려요. 멀쩡하게 한결같던 사람도 배신을 때려요. 이렇게 겁재가 들어오면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익을.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없다고 해가지고 겁재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이냐? 아니에요. 운이 들어오면 또 배신 때려요. 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려운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 역술인이 단순하게 그냥 OX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인생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당장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당장 결혼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 목적이 아니잖아요. 당장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자분을 이렇게 알고 지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당장 결혼은 아니어도 궁극적으로는 이 여자분은 믿을 만한 사주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는 거죠. 근데 그냥 왜 집이 비어 있잖아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 일단 뭐 살아라. 그리고 일해라. 일 나가라. 뭐 일을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자립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합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합치는 거는 일단 법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문제들, 기존에 있는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유부남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귀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간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여자분하고 어떻게 앞으로 같이 해보려면 그 부분부터 먼저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운이 지금 이 여자분이 이제 정관이 상관이잖아요. 내년운이. 그래서 정관을 떠난다라는 건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나가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내년을 만약에 합치려고 한다면 내년에 합치면 안 돼요. 내년은 예를 들어서 뭐 이분하고 뭐 형식적으로나마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년은 안 돼요. 내년은 이런 운에서는 결혼한다 그러면 이 여자분 다시 그걸 또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년은 넘기고 후년 같은 때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해도 일단 내년은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장 법적으로 뭐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마세요. 내년 운이 그러기에는 조금 불길해요. 이제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남자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결혼을 하기에는 안 좋은 운이기 때문에 뭐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같은 거라도 내년은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뭐 사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같은 건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내년까지는. 한다면 후년이나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여자분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합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꼭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고 뭐 사업상의 남자와 남자의 만남일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의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만남에 있어서 최대한 상대방의 능력을 활용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분의 능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단점을 가지고 부닥치면은 그거는 모든 만남이 다 힘들어져요. 꼭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상의 문제도 그러고. 그래서 사람은 분업이에요. 분업이 부부도 분업이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분업.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것도 부부도 분업이잖아요. 이렇게 남녀 간의 만남은 분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분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그 능력을 살려줘야 돼요. 능력을. 단점을 가지고
부각을 해가지고 그 단점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 그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깨지고 사업상의 파트너, 동업도 깨지고. 그러니까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부부가 아니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의 만남에서는. 이 여자분도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 여자분의 활발한 능력, 활동력. 이 여자분 강한 성격이고 활동력이 지금 세잖아요. 강한 성격이고 활동력이 있잖아요. 활발한 여자분이잖아요. 그럼 그 활발한 성격과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자꾸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여자분이 일단은 뭔가 이제 자립을 하고 뭔가 이제 벌이를 할 수 있게. 그냥 살림하기에는 아직 나이도 젊고, 그리고 그냥 지금 이제 껍데기님이 바라는 거는 이제 말년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누구나 사람은 이제 말년이 되면 외롭고 쓸쓸해지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의지할 사람.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껍데기님 뿐만이 아니고 아린님도 마찬가지죠. 아린님도 이제 혼자 있잖아요. 아린님도 누군가는 의지할 사람이 이제 필요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사는 거는 영원히 혼자서 살 수는 없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린님도 누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될 거고, 또 껍데기님도 의지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혼자 사는 거로 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혼자 잘 살아요. 남자는 혼자 살아라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힘들죠. 제일 못하는 게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남자는, 혼자 사는 노인 남자는 엉망이에요. 보면, 집에 가보면.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혼자 살아도, 꽤 괜찮게 사는, 깔끔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남자는 굶는 경우가 많아요. 밥도 못 먹으니까 굶는다니까요. 남자는 혼자 살면은 그냥 라면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굶든지.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챙기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그러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혼자 살기는 잘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외로운 거는 채워지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뭐냐면, 부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부부인데, 여자분이 상담을 해왔는데, 남편이 있어가지고, 뭐, 멀쩡하게 사는데, 정신적으로는 외로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종종.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바람을 피운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남편이. 근데 여자가 혼자, 여자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딱히 바람을 피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뭐냐면, 이 부부인데,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한 40대고 여자가 38인가 막 그래요. 근데 부부인데 뭐 서로 바람 피거나 그런 거 없어요. 바람 피고 그런 거 없는데 부인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외롭다. 그러면서 남자가 이게 아니구나. 36이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정신적인 어떤 교감 같은 거를 바란대요. 나이 많은 남자와 정신교감. 이게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사주가 정관이 없어요. 여자분이 정관이 없어요. 이 부인은. 그래서 남편이 있지만 그렇고 남편이 바람 피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사주 때문에, 물론 우리는 사주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그런 거 역술 연구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주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정관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멀쩡한데도, 멀쩡하게 사는데도. 근데 바람나기 쉬운 거죠, 실제로 바람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러면, 이제 마음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나이 많은 남자와 정신적인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정도면, 물론 사주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면 진짜 이제 바람도 나기 쉬운 거죠. 남편이 있어도. 그런데 남편조차 없다면 이게 더 심해져요. 남편도 없으면 더 심해져요.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아리님도 뭐 지금은 견딜지 모르지만 이제 한 2, 3년만, 이제 40만 넘어도, 이제, 공허감이 이제 밀려오죠. 아리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를 알아봐야 돼요. 노년을 대비한, 정신적인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말년이 행복한 거예요. 노년이.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궁금하신 거?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뭐 프리알 사주도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이 없으니까 저도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저도 많은 얘기를 하고 다양한 풀이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럴 텐데 저한테 배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저한테 배우는 사람이 왜 별로 없냐 그러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제 진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꾸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제자가 별로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올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